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슈퍼위크라는 긴장감이 무색하게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섰습니다.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을 보자면 세 가지가 있죠. 우선은 30일 목요일에 새벽에 FOMC 이제 관련해서 금리 발표가 나올 거고요. 또 M7 중에 5개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주 후반에는 APEC 정상회담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리스크온,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좀 비슷하게 보실까요? 주말에 일단 다 우호적인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네. FOMC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세 협상 거의 타결되는 분위기고요. 네. 거기다 이제 M7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실적 자체보다도 이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주말에 사실은 오늘 새벽 나스닥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 네. 있는 거고요.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슈퍼 위크면서 또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뭐가 남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쩌면 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네.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포트를 재정비하거나 좀 더 채워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번 주가 지나간다면 어떤 리스크가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좀 셧다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 세부 항목을 보면은 딱히 소비자들이 아직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흐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신호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환율이 1,440원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피는 파죽지세입니다. 어제 드디어 4,000선을 돌파했는데 뜨거운 이유가 비단 APEC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증시가 지금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강한 거는 일단 지금 환율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냐. 네. 결국 이제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차손을 각오를 해야 될 구간이냐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고환율이 되고 있는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옆나라 일본이 경기 부양한다고 또 돈 풀겠다고 하니까 네. 엔화하고 또 연동이 돼가지고 또 약세를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뜬금없이 요즘 유로화가 강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런 면에서 또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안 좋은 네.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 있고, 또 관세 협상에서 여전히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투자를 어쨌든 하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전히 그 서학개미들 계속해가지고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야 해서 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들어오는 자금보다는 여전히 좀 나가는 자금 또는 무역 대금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국내 그 기업들이 환전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환전을 잘 안 한다고요?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어 하죠.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달러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네. 문화 강세가 안정이 되고, 또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조차도 한국물 ETF에 1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거꾸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투자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네. 미국보다 올해 수익률이 우리가 월등하잖아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는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또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으로 또 서학개미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제가 기대했었던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연기금이 내년에 연기금. 한국 비중에 대해서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줄여왔었는데 지금 사실은 한국물에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더 늘렸었으면 수익이 더 크게 났겠죠. 네. 물론 일회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환율대에서 투자하는 거를 주저할 이유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거죠. 이 연기금이 사실상 이 작년에 한국 코스피가 크게 빠질 때 하방을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기금까지 매수가 추가로 붙는다면 우리 증시 앞으로 상방 이 바운더리가 얼만큼 커질지 좀 기대도 됩니다. 이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대해서 좀 조정 위험을 아직까지는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스피 신용잔고가 23조 원 사상 최대치인데 이걸 약간 비율 수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아직은 좀 조정 위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이미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각 지점마다 보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네. 그 얘기는 투자를 했는데 핵심주에다가 투자를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용잔고를 끌고 가는 경우가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주도주보단 주변지에 투자했다 물려가지고 가져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또 예탁금 대비로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은 여전히 30% 초반이에요. 무난하네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린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질 걸 예고하고 있고 네. 업사이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가 크게 흔들릴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선 여전히 강하고 이제 상반기 주도주 여전히 강한데 네. 그쪽이 그 내부 내수에 의해서 강해지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 수출과 관련돼 있는 네. 기업들이고 외부 환경을 봐야 되는데 사실 경쟁자가 많지 않은 구간에서 지금 진입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쪽이 실적이 쇼크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조정은 여전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포트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 맞춰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은 좀 보실까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여기서도 AI 버블 얘기를 계속 네,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버블을 우려하고 버블을 경고하잖아요. 근데 버블을 미리 알고 지금 버블이야라고 경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하다는 통상적으로 식으로 보면 오히려. 예, 네. 지금은 건강하게 그거를 경계하면서 시장이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더 조금 더 오버하게 되면은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이건 뉴 노멀이고 새롭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네.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밸류나 어떤 기업의 성장성,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뭘 살까에만 집중할 때가 사실은 버블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여전히 버블의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최근에 그 바퀴벌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JP 모건 다이먼 CEO가요. 네. 예, 이제 주변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하나씩 불거지는 거 있죠. 지역은행 뭐 사기 대출부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상업용 부동산 이슈. 네. 근데 그게 오래 불거진 게 아니고요. 2, 3년 전 기사 돌아보시면 이미 그때부터 불거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실상 약간 선반영이 되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파생 상품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갑자기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 네. 옛날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죠. 그거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계속 이제 주목은 하되 지금은 그 리스크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약간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버블론 하면은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워싱이라고 하죠. AI라는 표딱지만 붙으면은 무조건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다행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수익으로 얼마만큼 연결을 짓느냐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열어놓고 지켜봐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인제 900선을 막 넘겼는데 천스닥 좀 언제쯤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저는 지수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지수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900 올라섰다 언제 가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의 역사적인 고점은
과거로 돌아봤을 때 지금은 900이 아니라 원래는 90이에요. 그 10을 곱한 거거든요. 네. 370 정도가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3,700 내외였었을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게 따지면. 갈 길이 뭔가요? 근데 이제 저평가됐다 이런 저평가는 또 아니거든요. 성장 네.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코스닥도 온다 해도 주도주군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 주변에 있게 될 경우에는 사실 못 편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시장을 좀 따라가거나 시장의 색깔하고 맞는 네.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 또 앞으로 또 확실하게 뭔가 주도권을 잡아갈 만한 업종에 집중을 해야 한다. 지수 자체에는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어서 보자면은 이 4,000P 시대를 이끈 게 사실상은 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내일도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바로 목요일에 삼성전자도 확정치 세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단기적으로 좀 셀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마찬가지로 있네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단기 세론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최근에 지금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매일같이 레거시 디램이 5%씩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레거시 디램 수익률이 한 60에서 70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여기서 단기 실적이 선반영됐으니까 세론이 나온다면 팔고 도망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 그쪽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걸 기회로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적으로 꽤 오래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레거시 디램을 적절히 투자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섣불리 투자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럼 캐펙스를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느냐? 중국 CXNT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수율이 안 나와서 또 버벅거리고 네. 있고. 근데 지금 그 CXNT 역시 저도 갑자기 DDR5를 하겠다가 또 DDR4로 넘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구조적으로 꽤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실적 발표 세론 빠진다는 걸 갖다가 리스크로 보는 것보다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흔들린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K 조선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방문을 하냐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밤사이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수요일까지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국의 조선 산업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 이렇게 조선 산업을 콕 집어서 뭔가 완충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뭐 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할까요?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또 한 단계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실적 발표나면서 어닝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이제 조선주 투자를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끌고 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네. 편안할 때 사실아. 최근에도 주가 안 오르고 한 두어 달 옆으로 기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어 달 옆으로 길 때는 또 안 사다가 막상 올라가면 쫓아서 살려고 다들 또 호모가 또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조금 편안할 때를 보셔가지고 사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주가 뭐 불을 더 뿜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더라도 네. 이제는 거꾸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핵심 기자재에 속하고 대체 수단이 별로 없는 네. 그런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조선 기자재 같은 곳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뭐 전기차 수요가 급등하는 건 뭐 반짝 현상이고 ESS 기대감이 사실상 주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ESS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 저는 조금 걱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ESS 자체만 가지고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복합적이긴 한데 우선 ESS가 단순 ESS로만 본 게 아니라 이게 AI가 묻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픽앤쇼벨 개념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AI 쪽에 편승이 돼가지고 불을 뿜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닝이 기대보다 잘 나왔던 거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많이 상환이 된 측면도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상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 그러면은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좀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광물로 분류되는 쪽. 그쪽은 이제 완전 탈중국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주로 이제 아이템을 보면은 흑연, 뭐 니켈 그다음에 니켈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유난히 좀 강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를 밸류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ESS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고 핵심 광물 관련 뉴스도 트레이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4000P 시대와 또 슈퍼이크를 본격적으로 맞는 그런 하루인데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핵심 투자 전략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그다음에 네포트가 시장하고 얼마나큼의 괴리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쏠려서 간다라는 불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이미 4, 5년 동안 계속 그랬던 그렇죠. 겁니다. 좀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도 역시 내 거는 안 가고 시장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계속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쩌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눌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 포트를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하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대상승이 좀 체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